20, 30대 분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는데 여유 자금이 없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많죠. 오늘 소개할 고객도 여태까지 계속 전세로 거주했던 분이고 부동산 투자는 한 번도 안 해본 분이에요. 이분은 전세 만기가 다가오니까 계속 전세를 살지 아니면 아파트를 매매해야 될지 고민하게 됐다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부동산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투자하고 싶은데 뭐 돈이 없어요. 전세가 좋을까요? 매매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평범한 직장인.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돈도 없고 근로소득 말고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이런 분들이 서울에 아파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전세로 계속 거주하다가 지난달에 이제 아파트 매매 계약까지 진행하게 된 저희 부동산 고객님 사례로 설명드려볼게요. 이분은 직장 다닌 지는 7년 정도 됐고요. 월급은 400만 원 초반 정도로 나름 안정적인 30대 직장인이었어요. 미혼인데다가 월급도 나름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딱히 부동산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대부분 이런 생각이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건 최근에 그 전에 수준이 비슷했던 주변 지인들이 다 결혼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얼마 벌었다, 이번에 어디로 이사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왜 여태까지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지 않았지? 후회도 되고 점점 이제 조급해지신 거죠. 이분은 현재 이제 직장 인근에 대출받아서 전세로 거주 중이셨고 이제 만기가 9월 말이세요. 그 전세 만기가 다가오니까 점점 이제 고민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 살아도 대출 받을 건데 전세 말고 내가 아파트 매매를 한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지인들만 봐도 월급만 이제 모아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주식이나 코인 뭐 이런 투자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대응이 쉽지도 않고 돈 벌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제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져야겠다, 뭐 이런 목표가 생기셨다고 해요.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겠다는 목표가 생긴 이분이 저한테 질문한 건 싸고 좋은 매물 이런 거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옛날처럼 부동산 뭐 직접 돌아다니면서 물건이 있는지 뭐 문 두들기고 들어가서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이런 어플만 봐도 금방 어디에 얼마짜리 매물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싸고 좋은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 몇 개 추려서 부동산에 전화 싹 다 돌려보면 나와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진짜 살 것 같은 사람한테는 다 말해준단 말이에요. 전화를 해서 일단 사장님 저 전세 만기가 언제고 현금은 지금 얼마 있는데 이거 지금 광고하고 있는 매물 가격 좀 깎아줄 수 있냐, 진짜 사고 싶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얘기해줘요. 그 중에서도 주인이 돈이 급해서 중도금은 언제까지 뭐 꼭 얼마 넣어줘야 되고 잔금은 9월까지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매물이 있다. 이건 진짜 바로 가격 조정할 수 있는 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에 이런 매물이 있다 라고 하면 바로 약속 잡고 가서 보시면 됩니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분에게 추천드린 방법도 이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뭐 유튜브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하면서 부동산 어플도 다 다운받아가지고 손품, 발품 다 팔아봤대요. 그러면서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3개 정도 추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같이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한 개는 500세대도 안 되고 뭐 주차 공간도 0.6대, 그러니까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역에서도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패스했고요. 3개 중에 이제 2개가 남아서
두 개 놓고 비교했는데 한 군데는 재건축 호재에 있는 단지였고 한 군데는 역에서 가깝고 비교적 신축이고 주차 여건도 좋은 단지였어요. 옛날 단지 중에서도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가 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은 전세 수요도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단지 두 개 중에서 결정을 쉽게 못 내리시길래 그러면 두 군데 다 실제로 방문해 보셔라. 가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 연령대나 하는 말들 잘 들어보고 현지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도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좀 더 본인한테 맞는 매물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딱 그런 과정을 거쳐서 딱 한 군데 아파트를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이 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액이죠. 직장인이고 뭐 딱히 모아놓은 돈은 월급 모아놓은 게 전부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주식, 코인,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돈 다 모으고 부모님이 결혼 자금으로 조금 뭐 모아놓으셨던 게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이제 다 모아서 하나로 합쳐서 최대한 자금을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 받으실 거니까 대출 한도랑 금리도 미리 알아보시라고 했죠. 이분이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었는데 주거래은행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오프라인에서는 국민은행의 금리가 제일 좋았고 온라인에서는 카카오뱅크 금리가 제일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일은 그 매물을 보유하고 계신 현지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제 정중하게 공동중개 요청하면서 손님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현금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세요. 좀 잘 좀 부탁드려요. 오늘 바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가격 조율 좀 부탁드려요.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골랐던 그 매물 최종 1,000만 원 내고 성공을 했고요.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매매할 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큰 금액이거든요. 어쨌든 고객님이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집 본 당일 계약금 일부 1,000만 원 바로 입금하고 매물 잡아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계약서 작성하면서 또 이제 얘기를 했죠. 여유 자금이 없어서요. 뭐 이런 거 어필하면서 중도금도 최대한 작게 설정했고 잔금 시점도 이분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서 최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여러 절차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이제 부동산 고수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가 오를지 그런 지역들도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금액 조율, 날짜 조율,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다음 계약도 잘하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어쨌든 이 건은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매 계약건으로 계약은 7월 달에 했고요. 잔금은 10월 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앞으로 계획도 저희가 이제 같이 세워놨어요. 어쨌든 1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지금보다 높은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시고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탈 시나리오도 같이 이제 짜놨어요. 근데 잔금이 10월인데 아직 잔금 전인데 벌써 이제 2년 뒤에 갈아탈 상급지 공부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서울 아파트를 산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객님처럼 주식이나 코인, 금융상품 이런 거 보시다가도 마땅한 투자처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결국 실물자산, 제일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처음에 접근하기 가장 수월한 아파트 투자를 먼저 떠올리실 건데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발품도 팔고 부동산 사장님들하고도 친해져 보고 매물도 직접 가서 보고 금액도 내고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 계약 사례들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